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친구, 여기 채널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 바로 한국 사회의 미제 사건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어둠 속에 갇힌 채 진실을 기다리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아픔과 슬픔에 대해 함께 마음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극적인 이야기만을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을 진실의 조각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맞춰나가 보시죠.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을 우리는 미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제 사건들은 단순한 뉴스 기사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삶이, 사랑하는 가족의 희망이, 그리고 정의가 멈춰버린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기고 때로는 미스터리 영화처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들이 아직 살아있는 진실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공소시효라는 시간의 제약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영원히 미궁 속에 갇히곤 했습니다. 수많은 범죄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잊히거나 더 이상 수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두 번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고 우리 사회의 정의감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빛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라는 장벽 때문에 진실이 가려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우리 사회가 정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억 속에 가장 아프게 남아있는 미제 사건 중 하나는 바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입니다.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와룡산에서 5명의 초등학생이 도롱뇽 알을 찾으러 나섰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철원 당시 13세, 조호연 당시 12세, 김영규 당시 11세, 박찬인 당시 10세, 김종식 당시 9세이라는 이름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사라진 그날 이후 온 나라는 슬픔과 충격에 잠겼고 아이들을 찾기 위한 간절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전단지가 뿌려지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졌으며 온 국민이 아이들의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2002년 9월 26일 실종된 지 11년 6개월 만에 와룡산 중턱에서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골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아이들이 그곳에 있었는지 누가 이 비극의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여러 아쉬운 점들과 부실 수사 논란을 남기며 우리 사회의 미제 사건 수사에 대한 깊은 고민과 반성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단서들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은 지금도 우리에게 수사, 초동 조치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잃은 부모님들의 고통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아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년 3월 26일이 되면 그날의 아픔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와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미제로 남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아픔이자 책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가슴 아픈 사건은 이영호 군 유괴 살해 사건입니다. 1991년 1월 2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사라진 9살 이영호 군. 범인은 끈질기게 협박 전화를 걸어 몸값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녹음된 범인의 목소리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온 국민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범인의 섬뜩한 목소리는 당시 많은 이들에게 공포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온 국민이 범인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수많은 제보가 쏟아졌지만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괴 44일 만인 3월 13일 이영호 군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2006년 1월 28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이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에 개봉한 영화 그놈 목소리의 모티브가 되어 대중에게 다시 한번 큰 충격을 주었지만 여전히 범인의 얼굴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고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잔혹한 범죄에 대해 우리는 왜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범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지만 실체는 잡히지 않는 그 답답함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영호 군의 부모님은 지금도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와 해소되지 않는 의문은 그분들에게 평생의 짐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슬프고 아픈 진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미제 사건이 영원히 미궁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의 빛이 비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차례로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은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명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고 수사 당국은 범인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오랫동안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용의선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랐고 당시의 과학수사로는 한계를 보이며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가 되며 끊임없이 재조명되었고 범인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은 커져만 갔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영원히 미궁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감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러던 2019년 9월 18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DNA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30여 년 만에 범인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이춘재였습니다.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춘재는 자신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임을 자백했고 추가적으로 다른 살인 사건과 성폭행 사건 30여 건까지 자신의 범행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미 공소시효는 만료되어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했지만 30여 년 만에 범인이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었던 순간이자 과학수사의 중요성과 진실규명의 집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과학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는 미제 사건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진실규명이 이제는 가능해졌다는 것은 남겨진 모든 미제 사건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미제 사건 해결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기술,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도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04년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했던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이 20년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2004년 11월 30일 영월읍 영흥리 자택에서 영농조합 간사였던 어 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오랫동안 미제로 남아 있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용의자의 족적과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재수사가 전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년 만에 용의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이 또한 과학수사의 발전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진실은 결국 밝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는 놓지 않아야 합니다. 이 소식은 미제 사건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진실이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뚫고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남은 미제 사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며 진실을 향한 끈기를 북돋아 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신정동 연쇄 폭행 살인 사건처럼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2005년과 2006년 서울 신정동 일대에서 발생한 이 연쇄 살인 사건은 피해자들이 납치되어 감금 및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되거나 탈출하는 등 잔혹한 수법을 보였습니다. 특히 2006년 한 피해자가 범인의 집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은 신발장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 사건으로도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여러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며 국민적 관심을 받았지만 아직 범인의 실체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실 규명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딘가에 숨겨진 진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공소시효 폐지입니다. 과거에는 살인죄에도 공소시효가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인을 잡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살인이라는 가장 중대한 범죄조차 시간이라는 장벽 앞에서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살인범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환 군 황산 테러 사건의 피해자인 김태환 군의 이름을 따 제정되었으며 그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우리 사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는 정의가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좌절되는 것을 막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과거에는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가 중단되었던 많은 사건들이 다시 빛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영혼을 달래고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범죄의 흔적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정의의 불씨를 지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소시효 폐지는 법적 제도의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가 범죄에 맞서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은 미제 사건 해결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DNA 분석 기술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미세한 증거 하나하나가 진실을 향한 중요한 단서가 되며 이는 범죄 수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문, 혈흔, 타액, 머리카락 등 아주 작은 흔적들이 강력한 증거가 되어 범인의 윤곽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범인이 남긴 극미량의 피부 세포조차도 DNA 분석을 통해 범인을 특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정교해지고 고도화되는 과학기술은 범죄자들이 아무리 교묘하게 증거를 은폐하려 해도 결국에는 진실의 빛 아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만들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은 전문기관들은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수사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자고 있던 사건들의 진실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증거를 찾는 것을 넘어 과거의 잘못된 수사 방식이나 판단을 교정하고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경찰청에서는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며 장기 미제 사건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5년 태완이법 시행 이후 전국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은 오랜 시간 쌓인 방대한 자료들을 다시 분석하고 최신 과학 기술을 동원하여 사건을 재검토하며 당시 놓쳤던 단서들이나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숭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 한 사건에 매달리는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줍니다. 수많은 자료 속에서 작은 단서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 밤샘 수사를 마다하지 않고 과거의 기록들을 다시 들춰보며 진실을 재구성하는 이들의 노고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이 전담팀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사건에 접근함으로써 미제 사건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념과 끈기가 없었다면 많은 미제 사건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우리는 과거에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건들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은 단순히 수사기관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JTBC 사건 반장, MBC 실화탐사대와 같은 탐사 프로그램들은 미제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새로운 제보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건의 복잡한 내막을 파헤치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대중의 이해를 돕습니다. 또한 영화 살인의 추억, 그놈 목소리, 아이들 등 미제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우리에게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미디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중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재조명함으로써 잠자고 있던 진실을 깨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꾸준한 조명은 잊혀질 뻔한 사건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범인에게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수사기관에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미제 사건 해결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미제 사건을 다룰 때는 신중함과 윤리의식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잔혹성이나 선정적인 내용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어떤 진실 규명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그들의 고통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노력은 오직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고통을 경시하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흥미 위주로 사건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윤리적 접근은 미제 사건 해결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의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길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사건을 다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갇힌 채 진실을 기다리는 수많은 미제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는 풀리지 않는 한과 아픔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모여
어둠 속에 갇힌 진실의 한 줄기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정보들이 어쩌면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기억의 조각 하나가 수십 년간 엉켜있던 실타래를 푸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야기, 오래된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작은 조각들이 있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찰의 미제 사건 전담팀에 제보하거나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진실을 찾아나가고 정의가 실현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잊혀져 가던 한 사람의 삶을 되찾아주고 상처 입은 가족에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